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7-203299 판결 사건명 정산금 청구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9. 주택건설촉진법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5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 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8-40235 등 판결 사건명 점유회복 등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무효.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여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 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전세권 설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채권의 발생 원인과 목적물의 관계,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 여부와 그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핵심인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전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8-241458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1.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 공법상 재단법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2조,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총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총포화약법의 입법 취지 제1조를 고려하면 협회는 총포 화약류의 안전 관리와 기술 지원 등에 관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 재단 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어떤 공과금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법상 재단 법인으로서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과 회비의 조성 방법과 사용 용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정한 공행정 활동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시키는 조세 외에 금전 지급 의무로서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 납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 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 제79조 및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협회 정관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법인인 협회가 자신의 공행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 납부 통지는 납부 의무자의 구체적인 부담 금액을 산정, 고지하는 부담금 부과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 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행정소송법상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 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관계에 따라 재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행정 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그 돈이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상태에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행정 상대방이 행정청에 이미 납부한 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돈이 행정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6.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7. 산업화약류 제조, 판매,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를 상대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회비 납부 의무의 부존재 확인 및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장래에 회비 납부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에 이익이 없고 이미 납부한 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화약류 안정도 시험 대상자가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 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는 검사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검사 명령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2조 제2호에 따른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 시험은 화약류의 자연 분해가 시작되면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어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자연 분해는 더욱 촉진되며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면 자연 폭발을 일으키게 되므로 화약류의 자연 분해나 자연 폭발을 방지하여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화약류 안정도 시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화약류 안정도 시험 대상자가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정도 시험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정도 시험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안정도 시험을 받으라는 검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8다 268538 판결 사건명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1.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 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적극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신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와 같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러한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지고 전세권 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일반적 채권 집행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채무자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18다 28460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9.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토지가 9. 소하천 정비법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 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9. 소하천 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한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1다 233730 판결 사건명 건물 명도 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상가 임대차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1-타-252-458 판결 사건명 청구 2. 공유물인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위 부분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 민법 제263조.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년 12월 30일 선고 2021-타-263-229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2020년 8월 15일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년 7월 9일 및 2020년 7월 31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갱신 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년 7월 9일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